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동반 탈당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전 지사를 중심으로 창당 작업도 가속화되는 등 호남 정치 지형에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휴일이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오는 17일 전남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탈락 지역의 집단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 해체 복원 사업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은 물론 호남 정치 지형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비주류를 포함한 호남 정치인들의 연쇄 탈당 여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에 합류한 지 1년 9개월 만인데 안 전 대표는 지금의 야당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답도 주지 못하고 정권 교체 희망을 만들지도 못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야권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관심은 연쇄 탈당 여부입니다. 문병호 의원 등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이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철, 황교안 의원을 비롯한 당내 비주류,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구당 모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데다 안 전 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최근 문 대표를 추월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동반 탈당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갈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탈당을 던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차를 둬가면서 지속적인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순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천정배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연대나 통합을 통해 새정치연합과 양자구도를 형성할 경우에 파괴력이 커져서 지역 민심을 놓고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야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물론 호남 정치 지형에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회의가 창당하면서 야권의 신당 창당 작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창당 대회에서 죽은 야당을 갈아치우는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과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해둔 상황이어서 앞으로 야권 신당들의 이합집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일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상수관이 터져 도로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보일러 가동이 멈추면서 123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4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광주시 하남산단의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순천시 덕월동 철길 보수공사장에서 56살 이모 씨가 기관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목포시 대양동 앞해대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과 고교생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소방공무원인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 낙선자 A씨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 탑승객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의 채무 비율은 늘어나고 전남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공시 사이트인 재정고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은 광주가 20.80%로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전남은 8.79%로 지난 2010년 9.56%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가, 40%를 넘으면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 자치권이 박탈됩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부지가 오는 17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시군들의 유치 경쟁에 치열한 만큼 탈락 지역의 반발 등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실사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지 실사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10명이 나섭니다. 후보지는 전남 16개 시군이 신청한 21개소로 신축 부지 15곳, 리모델링 6곳입니다. 평가위원들은 나흘 동안 각 후보지를 둘러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지 실사는 시군 브리핑과 질의 답변 등 각 후보지별로 3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최종 이전 부지는 교육 환경과 접근성, 개발 용이도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정량과 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광주에 있는 교육원이 전남 도내로 오는 만큼 어느 시군에 입지하더라도 시군에서는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은 매년 150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2만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원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탈락 지역 반발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은 이전 후보지를 17일 오후 5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 해체 복원 사업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4년간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 진남관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형의 본용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에 노출되면서 복원이 시급했던 상황. 여수시는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을 들여 진남관 전체를 해체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가설덧집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초부터 4개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층 규모의 가설덧집 설치하고 그다음에 진남관을 전체 해체해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기존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원형대로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체 이후의 고증을 통해 객사인 진남관의 본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천과 좌우 이컨을 함께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현존하는 지방 관하 건물로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진남관. 1718년 전라자수사 이재면이 중건한 지 300여 년 만에 원형대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한우 고기가 내일 국내 최초로 홍콩으로 수출됩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 한우는 나주에서 도축된 52마리 등 모두 60마리로 육가공 업체에서 가공 포장해 항공편으로 홍콩에 수출됩니다. 한우 고기의 해외 수출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6년 만으로 전남산 한우가 수출길에 오른 것은 지난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절강성 장흥현의 장흥군의 특산물 판매장이 개설됩니다. 장흥군은 최근 실무협의단을 중국에 파견해 특산물 판매 협의를 벌인 결과 중국 장흥현에서 판매장 건물을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장흥현의 특산물 판매장은 장흥군 기업인협의회가 운영할 예정이며 우선 컨테이너 한 대 물량의 마른 표고 등 장흥 특산물을 중국으로 보내 시험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수 MBC와 MBC의 경남이 공동 개최하는 MBC의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내년 3월 6일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매화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에서 번갈아 치르는 최대 규모의 영호남 화합 행사로 지난 7회 대회에는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동반 성장 이행 헌장 공표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거래에서 하도급, 기업 협력 등과 관련된 정부 법령, 상거래 윤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 이상을 웃돈 가운데 유명산과 관광지마다 나들이 인파로 넘쳤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신안군 지도읍이 16.6도, 광주시 풍암동은 16.4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6도 이상 포근한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청 앞 스케이트장과 여수 해상 케이블카, 목포 평화광장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등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겨울철 화목 보일러 화재가 55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6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주변에 가연성 물건을 방치해둔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시 방치 8건, 과열, 과부하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 과열 가능성이 다른 보일러보다 높다며 특히 인화성 물질을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광주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6일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신축 청사로 이전합니다.